안녕하세요. 저는 덕성여고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서봉입니다. 이제 덕성여고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다 치르고 성적표를 이제 가져오는 시기인데요. 기말 내신 대비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서봉희이고 성북메가스터디 대치세움 그다음에 이강학원에서 주강을 하면서 통합과학과 고2 과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은 중간고사 출제 경향 분석, 그 다음에 기말고사 출제 예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대비 전략 좀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덕성여고는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었느냐? 전체 27문항이고 객관형이 21문항, 서답형이 6문항이었어요. 작년과 대비했을 때 거의 같은 문항수가 나왔고 유형도 거의 비슷했다라고 보여요.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예비고일 설명회를 드릴 때 서술형이 좀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었는데 실제로 서술형 문항이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보시면 이제 과학의 기초 단원에서 객관식이 7문항, 그 다음에 단답형이 2문항 나왔을 때 저 난이도를 상으로까지 이끈 것은 객관식이지 오히려 단답형에서는 난이도가 비교적 낮았다라고 보여요. 그다음에 화학, 지학, 생물이 있는데 화학은 좀 아쉬울 정도로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했는데 문항수가 좀 적게 나왔어요. 그리고 난이도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화학에서는 열심히 한 친구들은 잘 맞췄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학이나 생물은 이번에 좀 암기 형태의 문제들이 좀 많았었는데 특히나 단답형에서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객관식은 크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생물은 다양한 자료가 출제되면서 학생들이 좀 혼돈을 느낄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문항을 전체적으로 내용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제 지식이나 이해, 적용 이렇게 나눴을 때 지식 문제가 아무래도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해, 적용이 비슷한 문항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자료 제시문을 딱 주고 제시문을 이해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어떤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는지 전체적으로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암기형 단답형 문제입니다. 먼저 자, 여기서 우리 기본상수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고요. 그거랑 연결지어서 단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걸 딱 연결지어서 외워주기만 했어도 한 10분이면 외울 거예요. 10분 정도만 할애했어도 이걸 다 적어내서 5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는데도 어떤 친구들은 이 부분에서 내가 암기가 좀 부족했다는 걸 느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은 좀 반성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암기형 문제들은 무조건 다 맞추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시문 활용 문제예요. 보통 이 주변의 학교들에서는 제시문을 그렇게 활용하진 않는데 요번에 이제 덕성여고에서 제시문을 가부터 막까지 주시면서 그 중간중간의 단어들을 가지고 좀 단순한, 비교적 제시문에 비해서 단순한 문제들을 단답형으로 내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것만 딱 보고는 난이도가 되게 높아 보이는데? 라고 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안에 단어들만 보면 되던 거여서 그렇게 국어 문항처럼 어렵게 생각할 문항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나옴으로써 아이들 난이도는 체감 난이도는 높아졌다. 그 다음에 예상 가능한 수준의 서술형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는데 특히 생물 부분에서 이 그림이 나오고 그림도 굉장히 무난한 그림이에요. 사실은 대표적인 그림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물을 수 있는 서술형 답안을 적으면 됐던 문제여서 사실상 학원에서도 다 대비를 했던 정도의 아주 예상 가능한 수준의 서술형 문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토대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기말고사 어떻게 치냐잖아요. 그래서 기말고사의 출제를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적으로는 우리 중간고사 때 원소의 주기성까지만 들어가고 그 뒤에 화학 부분에 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이 역학 물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내용 영역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출제가 될 것이냐. 자, 그 이전의 기출을 토대로, 그 다음에 중간고사를 토대로 보았을 때, 일단 물리나 지학 부분에 대해서는
고2 난이도에서 비교적 선지를 좀 쉽게 바꿔서 그렇게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여고라고 해서 그 물리는 좀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건 요즘엔 없습니다. 덕성여고도 서답형 좋아하기 때문에 역학 부분에서도 빈칸 문제라든지 아니면 계산을 충분히 활용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2 난이도의 자료들도 꼭 풀어봐야 한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단답형 출력 연습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서답형 너무 중요하잖아요. 100점이 거의 30점이 넘어가는데 이때 빈칸 문제라든지 또는 저희 지구과학이 또 이번에 들어갈 때 외울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내용 요소들을 하나라도 놓치면은 예를 들어서 1점, 1점, 2점씩 깎여버리는, 전체 이 소문항이 3개씩 나와버리니까 7점이나 깎여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디테일한 암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연습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연습인데요. 서술형 문제는 이번에 풀어봐서 알 거예요. 단답형 문제는 어떻게든 개념만 외우면 됐었는데, 서술형 문항이라는 것은 내가 개념을 잘 알고 있더라도 이거를 뭔가 습관적으로 써내는 능력이 없다면 굉장히 힘들게 시간을 보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식으로 어떻게 문제를 연습하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원래 기존 통합과학 문제에서 좀 더 융합적인 문제, 제시문도 활용하고 실험 문제도 내고 또 역학적인 것을 이제 많이 활용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예상 난이도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비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타임라인을 좀 가져왔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1등급을 받은 친구도 있지만 등급이 뭐 3등급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은 2등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명확한 암기와 프린트, 학교에서 하는 프린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한 2, 3주차쯤 돼서 저 두 가지는 정확하게 하지 않는데 단계별 문제부터 풀면서 난 고난도 문제 빨리 주세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이제 그 이전의 것들이 70%고요. 이거를 다지는 단계가 3, 4번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명확한 암기를 그럼 해야 하냐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념 교재를 저희가 사용해요. 그 개념 교재에다가 저희 단권화를 또 시키게 되는데, 단권화 시킬 때 개념 노트에는 우리 덕성여고에서 했던 필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필기 내용과 같이 암기하고 반복하면서 확인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에는 한 장 요약본, 요약을 해가지고 다시 암기를 해서 학원에서는 사실상 3번 정도의 암기를 계속해서 돌리게 되는데, 스스로도 어떤 부분을 모르고 어떤 부분을 아는지 기본적인 암기를 스스로 자습을 통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한 암기입니다. 그냥 개념 암기하는 것들은 7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뒤에는 문제를 풀어내면서 내가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 출력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출력을 하면서 암기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틀렸어요. 틀린 문제를 그냥 넘기는 친구들이 80%예요. 요즘 학생들 굉장히 명석하지만 조금은 그 공부에 대해서 게으르게 공부하는 습관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는 다시 보기. 다시 보는 게, 드라마도 다시 보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힘들지만 한 번 더 4-5번을 확인해야 자기 게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수업 프린트를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학교 수업, 그 다음에 학원 수업을 듣죠.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냥 난 들었어가 아니고, 리스너가 아니고 그걸 이해했느냐, 그 이해했는지를 자기가 바로 분석을 해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선생님이 주는 영상을 재시청하고, 또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메신저를 통해서 모르는 부분에 바로바로 질문을 하는 식으로 자신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 문제풀이인데요. 그 뒤에 이제 개념을 이제
견고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면 기본 문제를 풀어봅니다. 기본 문제에서 80점 이상이다. 그러면 다음 문제, 저희 이제 교재에서는 2등급 문제, 1등급 문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2등급 문제로 넘어가면서 모르는 용어나 내용은 형광펜으로 표시하면서 마지막 점검 개념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는 이제 다시 수업에서 질문하고, 또 만약에 이게 다 됐다? 그러면 최고 난도 문제를 풀어내면서 그 중간중간에도 기본형 문제는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덕성여고의 경우 최고 난도 문제로만 뭐 40%가 구성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80%가 기본형 문제이지만 학생들이 그걸 어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최고 난도 문제에만 매달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확인해 줄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급에 따라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일단 이번에 굉장히 운이 좋기도 하고 또는 굉장히 노력을 한 만큼 잘 나와서 1등급을 받은 친구들도 있어요. 저희 반에. 근데 이제 2, 3등급을 받은 친구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곳에는 또 4, 5등급을 받아서 너무 나는 이제 과학은 포기해야 되나? 벌써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은 4, 5등급 학생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분명히 일단 올라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강의 후에 일단 이해 안 가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먼저예요. 이 친구들은 일단 동기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기가 얻어져 있고 의욕도 있는데 저는 성적이 안 나왔어요. 이라는 친구들은 일단은 내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그 중간고사에서 한 50% 정도는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정을 탁 하시고 냉정한 마음으로 이번에는 학원 수업 딱 듣고 이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연습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질문, 영상, 다시 질문, 영상 보면서 이해.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알아가는 그런 역치를 올려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2, 3등급 학생들처럼 공부하면 되겠죠. 단계가 딱딱딱 있어요. 2, 3등급 학생들은 개념 완성을 잘 끝내는 학생들이에요, 보통은. 근데 이제 개념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하는데 어느 정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대충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험은 항상 어느 정도 했을 때 지금 70%가 된 거잖아요. 항상 문제는 30%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개념 완성을 끝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문제를 유형별로 풀어보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답을 완벽하게 하는 거. 오답의 완벽도는 비슷한 유형을 풀어봤을 때 내가 다 풀어낼 수 있느냐. 그걸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답이 잘 됐는지 확인하고 공부법을 확립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1등급 학생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1등급 학생도 너무 자만하면 안 됩니다. 2등급, 1등급은 보통 기말고사 또 2학기 때 많이 바뀌긴 하거든요. 그래도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멘탈을 잘 유지하고 체력 관리도 열심히 하면서 일단은 개념 이해나 개념 암기는 수업 때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최고 난도 추가 문제 같은 것들을 좀 미리 받아서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덕성여고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 건데요. 먼저 개념 정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저희 수업에서는 이렇게 개념 노트를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체크를 이렇게 시험을 보면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 개념 정리, 저희 한 장 요약본을 주면서 학생들이 빈칸 넣기 하면서 정확하게 내가 다 정리되어 있고 필기도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별 문제를 풀이해야겠죠. 적용하는 연습을 3단계로 나눠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이 없어요. 우리 덕성여고는 서술형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서술형 문제도 이렇게 풀어보고 그 다음 파이널 정리를 통해서 기출 변형 문제 풀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은 7시 30분부터 월요일 날 시작이고요. 이제 성적표나 매주 테스트를 보면서 이렇게 공유할 부분들은 학부모님과 학생들과 공유하면서 내 성적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분석해가는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확인해 주시고 오늘 덕성여고 내신 간담회 진행했는데요. 이번에 좀 안 좋은 점수를 받은 친구들도 좀 더 열심히 해서 1등급 꼭 받아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